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치킨집 매장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만큼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치킨집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머니앤머니 시간에는 창업 컨설팅 업체 이홍구 대표와 함께 최근 트렌드와 함께 내년도 창업시장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골드메이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근 창업시장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어제까지 잘 나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 새롭게 소개된 사업 아이템이 일순간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으면서 뜨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머니앤머니 시간에는 창업 컨설팅 업체인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님 모시고 최근 창업 트렌드를 통해 내년도 창업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현재 한국의 창업시장 자체가 이 날씨로 따졌을 때는 맑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함께 올해는 메르스까지 이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그 민간 소비시장이 위축이 되고 이 창업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시장 대거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수는 53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20년까지는 98만 명으로 2배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은 임금 근로자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자영업을 창업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재취업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쉬운 창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KB 경영연구소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아니면 이 치킨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홍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을 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 나라에 속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독립형 창업,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간판을 걸고 자기 기술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실제로 수치로 독립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창업에 대한 준비 기간이 좀 적습니다.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독립형 창업을 하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인구당 대비해서 굉장히 창업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속한데 이따 뒤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창업 준비를 6개월도 못 한다라는 게 무려 60.4%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우리가 기자 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직장에 입사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 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본인의 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하면서 이 6개월도 안 되는 준비 기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1년 미만이 13.5%, 그리고 2년 이상이 불과 17.4%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일단 창업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역시나 인터넷으로 좀 서칭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왜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후기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친척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41.6%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친척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자 보세요. 이게 100% 중에서 41.6%를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정말 대박을 친 친척이나 대박을 친 친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안 되는 친구나 친척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분은 나름대로 이유로 설명을 하죠. 안 되는 분에게 물어보면 사실 해답은 없거든요. 근데 잘 되는 분에게 여쭤봐야 제대로 된 모범 답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친구한테 야 이거 해도 되겠니? 근데 사실 다 주관적이잖아요. 이 친구가 시장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41.6%가 그렇게 친구나 친척에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20.7%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과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게 요즘에 이제 돈을 주고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거, 뭐 바이럴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이제 자기들 이제 강점을 내세워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미사여구라든지 뭐 또 6개월 만에 그 가맹점을 뭐 100개를 돌파했다든지 사실 이거 자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창업자에게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정부기관이 2.8% 나와요. 실제로 정부에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2.8%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내심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좀 뭐 믿을 만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이게 2.8이 아니라 28%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일 같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 정보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34.9%. 그래서 주변에 정말로 이런 정부에서도 좀 질 높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받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자영업에 가장 많이 최근에 진출하고 있는 세대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생계를 위해서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 기간이 짧고 주변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 창업시장의 유입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 사실인데요. 이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옛것,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올 한 해 각광받았던 아이템이나 트렌드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내년에도 지속될지 아니면 버리고 가야 할 것은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우선 네. 올해 창업시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업시장은 콜라보레이션.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자님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짬뽕 그리고 피자를 결합시켜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자를 굉장히 맛있게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짬뽕을 만들긴 하는데 굉장히 맛있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약간 좀 섞어 놓으면 사실 소비자의 좀 반응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올해 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프랜차이즈도 늘어나서 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멀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쉽게 프랜차이즈 개점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최근 창업 시장과 수요자들의 원하는 니즈의 흐름을 읽고 준비 후에 창업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트렌드에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참 먹을 것을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최근에 보면 기존의 상식을 조금 뒤엎는 메뉴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 불고기와 피자와 빈대떡이 융합된 조금 특이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평수의 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미 많이들 찾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삼겹살에는 소주, 치킨에는 맥주 이런 것들이 가장 기존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융합인데 최근에는 또 피자에 맥주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융합들이 최근에는 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최근에 인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님도 최근에 이런 새로운 조합이나 퓨전 음식에 도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은 안 해봤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복고가 또 열풍이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의 트렌드 중에서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제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버블티 전문점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원래 인기를 끌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시장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팥빙수 전문점.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기세가 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 팥빙수 전문점이 사실은 대중 아이템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복고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중 아이템 속에서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고 아이템이 시장에서 좀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다는 점도 올해 좀 특이할 만한 일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그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지만 그 최근에 또 뭐 프리미엄 분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굳이 이게 프리미엄일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 뭐니 해도 분식은 좀 서민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저는 좀 깔끔한 곳보다는 학교 앞에 있는 그런 분식집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프리미엄 김밥, 사실은 방송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프리미엄 김밥, 야, 너 김밥을 5,000원 주고 먹니?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소비가 좀 활발한 곳들은 4,000원, 5,000원, 6,000원에 돈 사 먹게 되고요. 아니면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중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뭐 먹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2, 3,000원도 비싸다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어떤 아이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성비라고 해가지고 가격 대비 만족도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이게 2,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를 떠나서 5,000원을 지불했는데 7,000원의 값어치가 있다거나, 뭐 2,000원 주고 김밥을 먹었는데 이건 1,000원 반도 못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음식 가격의 수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2015년도에 화두가 또 뭐였냐면 작은 사치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의 사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높다면 조금 고가의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것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프리미엄 그런 김밥 시장은 아마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네. 2, 3년간 복고가 또 유행이었었죠. 네네네. 이건 뭐 창업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 유행 그렇습니다. 코드가 돼버렸는데요.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흥행을 저도 잘 하면서부터 굉장히 옛날 네. 감성을 되살리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문화의 한 코드로 자리가 잡았는데, 이 음식점 광고들에도 보니까 70년대에서 이 80년대 영화 포스터에 나오던 글씨체들을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쓰는 경우도 많던데 이것 역시 또 창업 트렌드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음식점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큰 기업에서도 뭐 엄청나게 비싼 광고를 하는데도 아마 우리 윤 기자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였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늘 미술 시간에 포스터를 그렸거든요. 그러면 맨 위와 밑에 지금 유행하는 그런 필체를 보면 뭐 새마을 운동체도 있고요, 목욕탕체도 있고,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그런 포스터체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라든지 음식점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각계 사회 전 분야에 이 필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고풍이 제가 우리 창업자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게 뭐냐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는 아마 한 60, 70이 돼서도 아마 못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아이템들 중에서 얘를 어떻게 세련되게 세련화시킬까라는 게 사실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블티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압구정동에서 한 1년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 어떤 버블티 같은 경우는 이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만에 뭐 수백억을 뭐 이렇게 벌게 되는 뭐 그런 본사도 있고요. 팥빙수 옛날 게 지금 뭐 사실 간단한 건데 뭐 미숫가루 엄청 쏟아붓고 뭐 우유 넣고 또 눈꽃처럼 갈아 넣고 아마 윤 기자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여성분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복고라고 해서 무조건 복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요자층에 따라서도 타겟팅을 뭐 제대로 전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좀 살펴볼 만한 트렌드가 최근에 이 100세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이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건강과 웰빙 관련된 부분도 이 창업의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저도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 이제
아마도 30대 중후반 정도 이후부터는 아마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뭐 60세 환갑하시는 분 안 계시고요. 70세 때, 뭐 칠순하겠다고 전화를 돌려도 좀 눈총을 받는 문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 이제 한 8년 남았나요? 2023년도에는 50세의 경제 인구가 49%까지 올라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경제 활동하는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60이면 명함도 못 내미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건강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좀 아이템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렸던 것이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인구 1000명당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걸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네네. 인구 1000명당 12개인데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6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2개 음식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은 인구 1000명당 6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2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강 아이템을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만 찾지 말고 이런 건강에 대한 아이템을 좀 발견을 좀 해서 쫙 세련화시키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쭉 이 최근 창업 트렌드를 들어봤는데요. 뭐 일단 그 최근 창업 트렌드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콜라보레이션 융합, 그리고 또 프리미엄, 복고, 그리고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내년도 창업시장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볼까요? 대표님, 예, 내년 창업시장에서는 또 어떤 분야가 유망 분야가 될까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창업 시장을 보고 올해를 판단했고요, 제가. 또 올해를 보면 내년이 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과거에 복고 아이템이 세련되게 등장을 했다. 아까 팥빙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건 좀 유행으로 그치긴 했지만 등갈비에다가 치즈를 뿌려대는 그건 사실은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대중화된 음식 속에서 과거에 살짝 인기를 끌었다가 유행으로 그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세련되게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드라이 에이징이라 그래서 여기 원래 소고기 전문점에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공기 중에 공기에 노출을 시켜서 숙성을 시킨다 그래서 드라이 에이징인데 이게 돼지고기까지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근고기라 그래서 좀 두껍게 쓴 고기 이게 전문점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최소 이틀에서 무려 45일까지 숙성을 시키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 집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큼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숙성을 시키면서 아미노산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형식의 변화를 둔 돼지고기 전문점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드셔보시면 모르겠지만은 한 2,000원 정도의 생과일 주스를 파는 곳이 있어요. 용량도 굉장히 커요. 최근에 이제 쿡방에서 뜬 이제 백종원 씨께서 값싼 이제 커피도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커피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관련된 아이템이거든요. 이 주스 전문점은 그래서 과일 주스 전문점도 도전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프리미엄 도시락, 도시락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에 좋은 도시락을 먹겠다라는 것이 지금 온 상권마다 지금 출점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프리미엄급 아이템이다 해서 어떤 아이템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중화된 아이템 속에서 가격대의 만족도를 좀 높이면 그런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내년도 창업시장에서는 보니까 여전히 이 복고 아이템들은 굉장히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드라이 에이징 돼지고기라든지 그리고 가성비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유행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올 한 해를 포함해서 최근 창업시장 트렌드와 내년도 전망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 앞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네, 있어서 뭐 질문하시죠.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 최근에 스몰비어라고 해서 이 10평 남짓한 공간에 이렇게 끌었죠. 굉장히 간단한 맥주와 함께 안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최근에 유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이홍구거든요. 네. 제 브랜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제 이름을 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비어인데 이게 불과 뭐 한 2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뭐 확산을 시키더니 거의 시장의 주류 시장을 다 잠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을 딴 그 비어도 생겼고요. 또 이제 여성 이름을 딴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비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자 비어, 또 뭐 무슨 봉 비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일자리 창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창업도 뭐 이렇게 자꾸 독려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우리 미투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따라하는 브랜드. 저는 미투 브랜드를 만드신 분에게 정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나라 창업 아이템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또 가맹점주분들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정말 강력한, 그러니까 원조 브랜드를 이길 만한,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로 저 브랜드를 이길 만한, 저 1등 브랜드 이길 만한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오래 좀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도덕적인 좀 마인드를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몰 비어, 또 스몰 비어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윤 기자님도. 스몰 와인, 스몰 막걸리. 그러니까 이 주류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좋아서도 마시고 기분이 나빠서도 마시는 거라서 이 주류 창업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 작은 평수의 아이템이 왜 잘 됐냐면 1억 5천 안쪽으로 창업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 회사에서 한 5천만 원씩 무이자로 대출해 주지. 그러니까 1억 원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창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 브랜드가 많이 생겨서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경쟁자가 없는 상권에 출점을 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뭐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 만들면 전 오늘 갔다 내일 또 갈 것 같은데요. 이 스몰 비어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뭐 스몰 와인이나 스몰 막걸리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요. 문제는 이 1억 원 미만의 종잣돈을 하는 소자본 창업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여기서 손해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1억 원 창업 아이템에서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점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준비도 잘 저보다 오히려 전문 같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묻지마 창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좀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도표에서 보셨지만 그냥 막연히 친구나 친척이 내가 망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내 돈을 보존해 줄 수는 없거든요. 참고로 될 수 있지만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1점이라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그룹에 가 있으면 내 점수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했던 사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또 제가 이걸 경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요. 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도표에 나왔지만 6개월 준비, 6개월도 준비를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6개월 동안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스몰 비어라든지 뭐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준비하는 분들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2년 미만 또 2년 미만 8.6, 1년 미만 뭐 13.5%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돈도 벌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스몰 비어 소자본을 창업할 수 있지만 술손님 상대하는 거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사 먹을 땐 야, 요거 편하겠는데 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건 좀 힘들죠. 특히 사람 관리하는 거, 직원 관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은 들어가서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창업을 하시는 거고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내공을 쌓아서 다른 아이템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창업을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창업은 절대 안 되고, 또 지금 잘 되는 거 거기에 이제 올라타 가지고 나도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지만, 옛날에 이게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옛날에 우리 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뭐 찜닭 전문점 잠깐 이렇게 불이 붙었다 또 이제 사라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 잘 하셔서 준비 잘 하시고 해서 창업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좀 유망과 이 유행의 경계를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유망한 분야가 무엇인지 예측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충분한 준비 기간과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업시장의 현주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골드메이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